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체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일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이 눈 건강 관리.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노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노안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긴 좀 약간 더운 느낌이에요. 약간 살짝 가을 아닌 겨울 네. 이런 느낌인데. 수능 칠 때는 파카를 껴입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네. 파카를 아직 못 껴입은 것 같아요. 이번 수능 때는 유독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춥기보다. 네. 그래서 참 이례적인 그 수능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높고 넓은 하늘을 감상하면서 편히 지냈습니다. 좋은데요? 아니, 요즘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오후 진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시는데도 계속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 문을 열었나 확인하시는 거 보면은 아유, 여전히 송구스럽습니다. 인기가 많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뭐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이 시간을 또 열심히 소중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방송 시작 전부터 이제 노안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호소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 제잘제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안으로 고생 중인데 이 노안 안경을 계속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노안 안경 계속 써도 돼한다기보다는 사실 필요한 거라고 봐야겠고요. 안경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은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 내가 무리하게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맨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차라리 안경의 도움을 얻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바짝 뭔가 힘을 주고 있다는 걸 뜻하고 피로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네. 잘못하면 잘 안 보이니까 두통까지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아무리 잘 된 안경이라도 썼을 때 이 안경으로 인한 불편함, 피로감, 혹은 안경 그 테 자체가 주는 압박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내는 게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적절한 이제 운용이 필요한데요. 이제 어차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초점 안경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친숙해져야 할 대상이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안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유리가면님도 노안이 와서 우울해요. 노안을 미리 예방하거나 늦출 순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요거는 아마 이제 제가 또 PPT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홀님, 나무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노안하면은 조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10대 때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야, 젊을 때 책 많이 읽어라. 이젠 읽고 싶어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셨던 게 저는 10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 되게 각인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약간 그 손자 사진 볼 때도 맨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확대하시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보거나. 네, 뭐 이렇게 예, 보시거나. 그래서 막 개그맨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면서 또 개그의 코믹 포인트로 삼는 걸 보면 참 이 세월 앞에서의 노안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구나라는 걸 조금 더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피할 수 없지만 알고 지냅시다 라는 주제로 노안에 대한 A to Z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오, 눈이 굉장히 청량해지는데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 서귀포 쪽, 제주 서귀포시 쪽에 남쪽에 안덕면 쪽에 위치한 저 멀리 이제 여기 박수기정이라고 하는 절벽이 보이는 멋있다, 멋있다. 그런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삼방산 옆 근처예요. 아, 네, 그래서 그쪽 가시면은 또 좋은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고 네. 이런 멀리 있는 것들 많이 보면서 네, 우리 노안에서 좀 더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어필하고자 이 사진 한번 띄워봤습니다. 좋습니다. 걷다가 서다가님이 캬 혹시 선생님이 찍으신 건가요? 대박 하셨는데 예. 포토바이. 예, 줍니다. 네, 예, 어, 여러분도 너무 다 찍을 수 있고요. 올해 안에 네. 한 번씩 다 찍어 보십시오. 드론으로 찍으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도보로 가능합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진짜. 청량해지는 마음으로 한번 노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들이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노안이 생각보다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이 책 읽을 때 돋보기 끼는 불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고요. 결국은 하나하나 이 노안으로 인해서 제한을 주다 보니 점점 할 게 없어져 삶이 무료하고 우울해집니다. 이 노안 수술을 알아보다 설명글만 봐도 겁이 난다. 호소 글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노안이 어찌 보면 단순한데 우리 내 삶의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리는 결국 어찌 보면 사실 질병이기는 하지요. 네네. 그래서 다른 댓글을 또 보면은 가장 우울한 건 독서를 못한다는 거네요. 인문학, 추리소설, 수필집 등 이런저런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마침 내년 초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구립도서관을 개장한 데서 설렜는데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너 장 읽어도 눈이 피로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정말 많습니다. 서너 장? 아이고. 네, 설령 책을 안 좋아하시고 독서를 네. 안 하는 분들도 휴대폰 조금만 보면 눈물 나고 침침해지고 힘들어하십니다. 네. 네, 노안하고 연관성이 많고요. 그래서 누구나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40대 초반부터도 이걸 느끼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40대 초반이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치료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100점짜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분들이 돋보기나 혹은 다초점 안경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의 얘기긴 한데 캐나다 같은 데는 제가 네. 듣기로 30대 중후반부터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른 시기 아닌가요? 30대 굉장히 이르죠. 중후반이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 듣고 그 개념이 이미 이제 내 눈의 조절력이라고 하는 걸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안경을 조금씩 얇은 걸 써가면서 그걸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40대 넘어가면 다초점 안경 쓰는 게 거의 다 일상이래요. 그래서 좀 관점이 차일 수도 있고 어느 게 제일 맞다고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기는 한데 그렇게 네. 노안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돋보기 안 쓰려고 어떻게든 낑낑대는 최대한 낑낑대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대한 믿음도 조금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불편하면은 언제든 그냥 활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네. 맞는 안경을 쓰는 거는 필요한 건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어려운 존재가 이 노안일 것 같은데요. 그 노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안은 우리 눈 안의 렌즈,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곳이 수정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이 원래 뭐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하면서 조절력이 생기거든요. 그 탄력이 감소되어서 가까운 거 볼 때는 조절력 힘을 줘서 두꺼워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눈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잖아요. 또렷하네요. 네, 또렷하고 휴대폰 잘 안 보이고요. 예, 여기 모니터도 좀 잘 안 보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근거리, 중간거리라고 하면은 사실 1m 이내 그것도 비교적 근거리에 네. 해당되는데 그런 것까지 잘 안 보이는 게 이 노안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 노안은 노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몸의 신체 기관을 쓰면서 능력이 감퇴하는 건데 가까운 거 보는 능력이 감퇴하는 거고요. 네. 장시간 근거리 작업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 사진이 아유, 제 모습이네요. 저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누워 있거나 옆으로 보고 가까운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보는 게 가장 눈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노안을 가장 빨리 재촉하는 습관이기도 해요. 네. 네. 그 외에는 강한 햇빛이 노출 자주 되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흡연도요. 예, 포함됩니다. 정말로.
항산화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영양 부족, 네. 혹은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고 약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네. 영향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치신 분들도 노안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예, 모두가 뜨끔하실 예. 장시간 근거리 작업 예,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도 타고난 그 뭐 유전학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좋은 눈을 건강을 허락받았는데 이제 계속 뭔가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거나 이런저런 후천적인 상황 때문에 이 속도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정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안경도 안 써도 되고 젊을 때 너무 잘 보신 분들, 근신하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정시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보통 그러한 분들은 40대부터 노안 증상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근시는 저같이 지금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 네. 가까운 게 잘 보이는데 먼 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경을 벗거나 이제 안경 도수를 조금 낮추어 주면은 어느 정도 노안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시가 있으신 분은 노안을 좀 늦게 느끼시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네. 가장 문제는 원시예요. 원시. 원시는요, 거의 몽골 사람처럼 멀리 있는 거 너무너무 잘 보시고 젊을 때는 뭐 생생하게 잘 지내셨는데 원시가 노안이 엄청 빨리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원시는요, 원시가 있으면 조절력을 더 많이 써야지 가까운 걸 볼 수 있는데요. 젊을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조절력이 더 많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안이 빨리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안의 증상도 조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안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독서거리에서 글씨나 작은 글체가 잘 안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기는 하고요. 어떠한 분들은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인다고 표현하세요. 어두운 곳에서. 예, 그래서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이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조절력이라든가 정확한 피사체 음영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뭔가 좀 잘 안 보기 시작하는 건 그것도 노안의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스마트폰을 더 멀리 그렇게. 두어야 네, 더 어른들의 뚜렷하게 보일 때 모습이죠. 이것도 노안의 증상이고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가까운 거 열심히 봤어요. 그때는 잘 봤는데 딱 멀리 봤는데 벽시계 보는데 잘 안 보인대요. 흐릿하고 막. 예, 순간적으로 혹은 1분 혹은 5분 지나야지 풀리고. 5분이면 좀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로감도 느끼고 혹은 두통까지 느끼는 요것도 노안의 증상의 대부분에 상당히 속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까운 거 볼 때는 봤는데 조절력이 다시 풀려야 돼요. 스트레칭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휴대폰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 다음날 눈이 하나도 잘 안 보여서 침침하고 어둡다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 노안이 정말 이제 일순간에 확 응축되면서 그 다음날까지 시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계가 더 있네요. 그래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 때 초점 전환이 느리다. 이것도 노안의 결국 모습 맞아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력이 왔다 갔다 풀렸다 조였다 하는 게 느려져서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우리 초점 맞출 때 네. 경통을 돌렸다 조였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네. 한계치도 작아지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게 노안의 증상이 맞냐 아니냐를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증상 외에도 노안이 아닌 증상도 있을까요? 예,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양쪽 눈 다 아니고 한쪽 눈만 근거리 시력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는 그거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한쪽만이요? 예. 왜냐하면 결국 노화니까 한쪽 눈만 단독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네.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시력이 일단 잘 안 보이는 거는 질병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노안이 아닌 다른 질병.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고 뭐든지 갑자기가 다 중요한데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거나 요 사진처럼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겠죠. 네네네. 예, 이건 다른 병이거든요. 이런 거는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근거리 시력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옥시 같은 게 겹쳐서 보인다. 네. 이것도 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안을 내가 막을 순 없어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게 모두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노안이 생기는 원리를 이제 말씀드렸자면은 결국 노화이기도 하고 자꾸 너무 많이 써서 힘을 빼고 그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네. 멀리 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눈의 조절력을 담당하는 근육의 힘을 최대한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쳐다봐 주거나 멀리. 예, 눈을 감는 네. 것도 사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보면은 내 눈이 그만큼 일을 많이 음.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과정을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 영양제,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고용량의 비타민도 해당될 수 있고 항산화제도 포함되는데 네. 뭐 루테인, 비타민 C, 지아잔틴, 음. 아스타잔틴, 오메가3 다양한 것들이 노안을 간접적으로 없애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억제하거나 약간은 조금 되돌려주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백내장 억제 안약 중에서는 항산화제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넣으시는 게 일부 괜찮다고 표현하신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생님과 방송을 하면서 이 눈을 좀 쉬게 해줘야지는 알지만 또 이게 또 뒤돌면 또 까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눈을 쉬게 해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것도 일단은 깜빡깜빡. 내 눈을 이제 그 건조증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장시간 모니터라든가 책을 보신다면 20분마다 쉬어주세요. 20분마다. 20분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20피트라고 돼 있는데 이제 네. 서양 기준이긴 합니다만 6m. 6m. 6m라는 이제 저 멀리 있는 원거리 사물을 뜻하고 네. 우리가 원거리 사물을 보면은 우리 눈에 조절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2, 30초 이상 바라봐 주시면은 아무래도 힘을 줬던 게 쭉 풀리면서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우리의 눈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 20, 20을 지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할 때 눈을 어느 정도 깜빡이냐 이런 테스트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니까 네. 눈을 잘 안 깜빡인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런 걸 검사하는 경우도 좀 전문적인 검사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뭐 내 스스로가 의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해요. 네, 의외로 우리가 뭘 많이 바라볼 때 눈깜빡임이 현저히 느려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돼요. 태블릿 보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은 눈을 안 깜빡여요. 예, 눈이 완전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이 봐서 미치겠어요, 예, 정말. 거의 빠져들잖아요. 네. 피디님이 후 누셨어요. 공감하시는 아빠의 마음인 거죠. 진짜 우리 소중한 눈을 쉬게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 캡처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안의 해결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도와주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돋보기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절력이 모자라니까 그것만큼을 보강을 해주는 게 결국 안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끼면은 그 초점 거리를 더 앞으로 근거리로 당겨와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쓰게 되고 근데 돋보기 안경 끼고 멀리 있는 걸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벗었다 꼈다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멀리 있는 거 근거리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하는 다초점 안경, 누진 다초점 안경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안경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게 관건이기는 해요. 네. 특히 안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 처음 끼면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불편하죠. 네. 특히 사우나 가거나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에 또 이렇게 끼니까요. 수증기 그런 것도 같은 있고요. 게. 매번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고요. 맞아요. 또 꼈다 벗었다 해야 하고요. 또 꼈는데 또 뭐가 뭐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도 느껴진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 과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안경 도수도 적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조금 더 친숙해지려고 하는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로 쉽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은 좀 실망하시거나 아예 네. 그냥 던져놓고 안 쓰세요. 아. 네. 특히 다초점 안경 같은 경우는 네. 뭐 50만 원, 100만 원 맞춰놨는데 음. 여러 개 있대요. 다 어디에 쓰세요? 하니까 그냥 다 안 맞는 것 같아서 다 안 쓰고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실컷 맞춰놓고. 아이고. 그래서 그 안경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계속 써보고 적응하려고 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안경이 불편하다. 그럼 렌즈도 있을까요? 렌즈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안 교정 소프트 렌즈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요거는 이제 한 90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보던 세상이 100점짜리가 있었으면은 한 90점까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나 먼 거 둘 다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의 원리는 성인용 우리가 흔히 쓰는 소프트 렌즈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쪽에 디자인이 다초점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근거리랑 원거리 둘 다 초점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프트 렌즈를 껴보셨다든가 혹은 근시가 있어서 안경 끼시는 분들한테는 시도했을 때 다 잘 맞는 건 아니지만 만족하셔서 이걸 활용하시면은 돋보기 안경 없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근거리, 원거리를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도 있죠. 맞습니다.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안 교정 라식 개념도 있습니다. 요거는 대부분은 어떠한 경우냐면 조절력을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두 눈 있잖아요. 한쪽 눈은 원거리를 보게 만들어주고 한쪽은 근거리를 보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이 그렇게 이제 초점 거리가 달라도 두 눈 동시에 뜨고 보면은 내 머리에서 알아서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먼 거 볼 때는 뭐 오른쪽 눈 보고 가까운 거 볼 때는 왼쪽 눈을 쓰는 그런 자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단한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하는 시력 교정술, 뭐 노안 교정 라식이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런 것들 가능한데 아무래도 두 눈으로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입체감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걸 또 생각보다는 못내 아쉬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정답은 될 수는 없기는 합니다. 100% 해결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노안 교정 수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백내장은 결국 찾아오거든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백내장을 수술하면은 인공수정체라는 렌즈를 넣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공수정체에 다초점, 즉 노안 교정 기능이 탑재된 렌즈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노안에서 꽤 많이 벗어날 수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다만 단점은 이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네.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 안에 다른 질병이 있을 때, 뭐 녹내장이 많이 있다든가, 혹은 뭐 망막에 황반 변성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커피잔도 잘 보이고 모니터, 노트북도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렇네요. 예,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대강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백내장까지 오면요, 전체적인 시야가 뭔가 좀 탁해 보여요. 오, 약간 예. 황토색 느낌이에요. 예,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시야가 뭔가 좀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안뿐만이 아니고 백내장 같은 이런 다른 노인성 질병이 같이 겹쳐지면은 이제 시력도 더 떨어지고 노안도 더 심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어떠한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냐면요. 원래 백내장 수술은 이제 단초점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고 가까운 거 보는 능력은 여전히 없기는 해요. 그래서 노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원래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야는 전반적으로 그 백내장 있을 때보다 깨끗해져서 좋은데 가까운 거 볼 땐 돋보기 환경이
돋보기가 필요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딱 안경 없이 깨끗하게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뭐 원거리 볼 때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노안 교정, 즉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 우와. 이 사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 볼 때 더 선명하게 맞아요. 보이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에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수술하면 내가 20, 30대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쌩쌩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이 노안 교정 수술에도 모자란 점들이 있어요. 내 원래 눈과 똑같이는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를 볼 때 거리를 맞춰서 봐야 돼요. 모든 거리가 잘 보이지는 않고 특정 거리, 뭐 35cm, 40cm 이렇게 맞춰서 봐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대비감도라고 하는데 약간은 조금 번져 보인다든가 달무리가 져 보인다든가 약간 퍼져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신호등 불빛 같은 게 좀 더 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점짜리를 기대하고 이 수술 하시면은 큰일 나요. 네, 이거 왜 했냐고. 실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단초점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보다 더 좋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20, 30대 같은 쌩쌩한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90점까지 바란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래도 꽤 큰데요? 지금 걷다가 서다가님 말씀처럼 와 대박이네요라고 좀 체감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 인공수정체 종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하시면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돋보기가 필요할 확률을 적어놨는데 거의 90에서 100%예요. 간혹 안 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저는 축복받은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초점 거리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그걸 알아서 다 봐요. 가까운 거 먼 거 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죠, 그건 그죠.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보면 100명 중에 한 5명 이하 정도 네. 있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하셨는데 네. 가까워도 잘 보인대요. 실제로 와. 잘 보시고. 네, 네.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알기도 어렵고 내가 그게 해당되는지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축복받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뭐 성경책 보는 거라든가 휴대폰 보는 거라든가 뭔가 이제 1m 이내 가까운 걸 더 잘 보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중간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이 좀 필요할 확률이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중간거리를 하면은 한 60cm에서 1m 사이 정도 됐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잘 보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중간형은 왜 있느냐? 이 다초점 인공수정제 아까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퍼져 보이는 거, 야간 시력이 어둡거나 네. 신호등 불빛이 퍼져 보이는 거, 그게 중간형은 훨씬 덜해요. 그래서 딱 진짜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또 사람만의 니즈에 따라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넓네요. 맞습니다. 네, 니즈에 따라 달라요. 네. 자, 여러분도 캡처 타이밍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캡처 타이밍입니다. 네, 총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적어도 1년마다 안과에서 검사하는 건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 네. 중요하죠. 예, 내가 모든 걸 다 느끼고 알 수는 없고 내가 느낄 때 뭔가 치료하는 게 늦은 병들도 꽤 많이 있어서요. 네.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습관 개선에서는 아까 전에 장거리, 근거리, 시청을 하는 거를 줄이는 게 가장 내 눈의 노안을 피하는 데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돋보기 안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안 쓰고 억지로 버티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내가 잘 보이고 뭐 두통 나는 거 괜찮다 그러면 꼭 안 쓰셔도 돼요. 네네.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백내장 및 노안 교정 수술이 고려 가능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주治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피할 순 없지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또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안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이제 노안에 대한 총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PPT를 보시면서 또 많은 궁금증들을 남겨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맑은 날씨님은 원장님 노산교정 백내자 수술도 라섹 정도의 통증이 있나요? 통상적으로는요, 통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라섹을 했을 땐 그 이후에 각막 상피라고 하는 껍데기가 다시 자라도는 과정에서 통증이 제법 있는 편인데요. 백내장 수술은 이제 그런 정도의 통증은 일어나는 수준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그렇게 라섹보다 오히려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뚜기님은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평생 안경을 착용하다 보니 불편해서 이 스마일 라식을 고려 중인데요. 한쪽 눈에 난시도 있는데 그것도 교정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보통 40대부터 슬슬 노안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노안이 와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라식하고 노안이 오면 그에 맞춰서 또 눈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수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2번, 3번 거듭된 수술을 하는 거는 어떻게든 가능하면 좀 말리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요.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노안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하시고 대략 한 4, 5년 정도는 그래도 아마 충분히 지내실 만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노안이 좀 오면서 가까운 게 덜 보이는 불편감이 역으로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하시는 게 낫지. 일단은 뭐 그때 가서 아까 제가 말씀 노안 라식 수술 그런 종류를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려요. 자꾸 손대면은 뭐가 또 다른 게 단점이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정도까지 내가 그래도 잘 보는 세상을 만족하고 싶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스마일 하시는 거. 자, 창의성실 예절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밤 시간입니다. 와, 미국에서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걷다가 서다가님께서는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한발자국님은 원장님 노안으로 고생 중인데 루테인이라고 먹어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긴 힘들고 영양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루테인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면 침침하고 나빠진 눈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루테인이나 항산화제, 비타민 다 많이 권해드리는데 근데 이거 하나로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지킬 수는 없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조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하나 이거 하나에 전적으로 다 의존하지는 말자. 이것은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1년마다 정기검사 같이 동반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꽃송이님은 눈 피로가 이 노안이랑도 연관이 있나 보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배웅님은 노안, 난시, 원시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른데요. 이제 난시하고 원시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난시나 원시는 결국 빛이 들어오는 초점 거리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는 걸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의학적 용어로 굴절 오류에 속하게 되고요. 노안 자체는 조절력이 떨어지는 이제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결국 이제 난시 원시는 있으면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 변하는데 노안은 결국은 후천적으로 내가 이제 40대, 50대 가면서 얻어가는 그런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행우님은 박대영 선생님 방송 기다렸습니다 해주셨고요. 도토리님이 방부제 없는 일회용 안약도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일회용 안약 아마 인공 눈물로 지칭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뭐 다른 안약은 성분이 있으면은 얘기가 다르니까요. 네.
일회용 인공 눈물 자주 넣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요새 사실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일회용 한약은 그 순간 캡을 딱 땄을 때 그 순간 따지면서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이제 방송 보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가능한 사실인 걸 맞고요. 네. 사실 그래 따지면은 뭐 우리 삼다수 먹는 것조차도 이거 딸 때 맞아요. 아마 다 미세 진짜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죠. 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피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눈에서는 이제 소화기관처럼 먹어대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한 개라도 딱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하고요. 예, 직접 들어간다기보다는. 네네. 그리고 안약 넣으실 때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넣어준다면은 그것도 좋네요. 미세 플라스틱 노출에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다른 부작용은 특별히 기대할 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넣고 내가 불편함만 없다면은 지속 활용에도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프레시 플라워님께서는 근시와 난시가 심합니다. 오른쪽 난시 3, 근시 마이너스 6이고요. 왼쪽 난시 2, 근시 마이너스 13인데 안경을 써도 뭔가 사물이 흐릿한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건 흐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노안이 오면 기존 안경으로 사물을 볼 때 중간이나 먼 것도 난시가 마치 심해진 것처럼 흐려지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노안 때문에 일단 적어도 중간거리, 근거리가 더 흐려지게 보이는 건 노안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꽤 고도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어서 안경을 써도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에는 일단 안경 도수가 잘 맞는지 확인 필요하겠고 네. 이제 노안이 오실 정도면 보통 40, 50대니까 의외로 건조증 때문에 눈 앞유리창이 흐리게 보이는 것도 꽤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건조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건조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좀 제법 20% 맑아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진 그래도 이제 노안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다면은 이제 안경을 들고 이제 안경 벗고 가까운 걸 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다초점 안경을 맞추어서 근거리를 보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책장님은 원장님 시중에 판매하는 눈 건강 레이저 이런 제품은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레이저라기보다는 적외선 치료기 그걸 두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레이저를 직접적으로 쐬는 거는 예, 안 좋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 하셔도 되는데 뭐 이제 열감을 주어서 그 눈에 이제 어떤 그 분비선의 그 증강 효과를 유도하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조증이나 일부 눈꺼풀염 있으신 분한테는 제한적으로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너무 큰 효과는 기대는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박새꿈님이 코가 막히면 눈도 많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데요.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가 막힌다는 거는 비염 증상이고 그 비염, 코가 막히는 비염엔 알레르기 비염이 상당히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 눈하고 코는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알레르기가 비염 나타나면은 결막염, 알러지 결막염도 같이 옵니다. 근데 알러지 결막염이 오면 또 건조증이 또 동반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지는 게 있어서 결국은 뻑뻑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결론은 알러지 비염과 결막염 둘 다 교정을 해주면은 좋아지게 하는 거 많이 도움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행복한 100%님은 원장님, 아기를 TV나 태블릿 보여줄 때 차라리 큰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일부 도움은 됩니다. 가까이 보면 작은 화면으로 때면 더 가까이 보려고 할 맞아요. 테니까. 계속 이렇게 더 보려고 해서 너무 예. 속상해요. 일단은 큰 화면이 그날만 낫고 시청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주세요. 30cm에서 40cm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은 조절력을 조금이라도 덜 쓰니까. 네. 네, 그래서 큰 화면은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는 거 동의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것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압니다. 부모님들도 이 미디어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또 핑계라면 핑계지만 전 느껴지는데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총 20분. 20분. 하루에 여러분 1시간마다 아니고요. 하루에 20분인데 뽀로로 한 편이 20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은 또 갖고 있으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왕이면 큰 화면으로 네,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보도블럭님은 몽골 사람들은 왜 시력이 좋나요? 네. 제가 몽골에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 고원이나 사막, 초원 보면 다 멀리 있는 것들 봐야 하잖아요. 맞아요. 저 멀리. 예, 저 멀리 봐야 사냥도 하고. 하고. 그래서 조절력을 써야 할 게 별로 없어요. 아. 가까운 걸 상대적으로 덜 보고 지내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쉽게 가면은 예, 항상 멀리 있는 걸 많이 바라보고 조절력을 덜 쓰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근시가 거의 없고 네. 정시 아니라 약간의 원시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시력이 좋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노안이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유비님은 원시네요. 아직도 시력이 1.5인데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햇볕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원시하고 노안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햇볕을 보기 어려운 건 좀 별개이기는 합니다. 햇볕을 대한 눈부심이 있다는 거는 이제 빛이 뭔가 산란이 되거나 그에 대한 자극을 크게 느낀다는 건데 네. 눈꺼풀염이나 건조증, 결막염에 관련된 경우도 의외로 많으니까 그걸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S희님께서는 전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그 다음날 눈이 침침하고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폰을 멀리 하게 되긴 하네요. 그래도 이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피곤한데 이게 습관적으로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눈 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보게 예, 되는데 알고리즘 계속 아우, 빠져들어가죠. 정말 알고리즘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희님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플라워님은 젊은 사람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길면 노안이 일찍 오는 경우도 있나요? 비문증과 노안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젊은 사람도 보는 시간이 길면 노안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두둥,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축적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됐느냐, 20, 30대 때 시작됐냐 그 차이인데 저는 솔직히 아직 이제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많아요. 노안이 더 빨리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비문증도 사실 노화 과정과 일부 연관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비문증도 노안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눈에 조절력을 많이 써야 하는, 즉 눈은 조절력을 많이 쓰면 눈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비문증을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비문증만 다룬 적이 네. 있죠. 그래서 플라워님은 한번 비문증 박대영 원장님과 방송했던 것도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발자국님은 렌즈의 경우는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나요? 아까 이제 렌즈 부분 네. 나올 때 예.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그 노안 교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 렌즈는 사실 그 안경점에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음. 모든 안과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모든 안과에 다 있지는 않은데 그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캡처 타이밍도 잡아주셔서 좋아요 하셨는데 오늘 2번 있었죠? 총 정리와 20, 22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랑님이 눈도 타고나는 거겠죠? 아무래도 있죠. 예, 좋은 눈을 가지신 분들은 70대인데 백내장도 별로 없고 가까운 와. 것도 잘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바느질도 잘하세요. 오, 맞아요. 네. 저희 할머니는 최근까지 그 예. 수세미 뜨시는 거 네. 거의 이만큼 따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유전자를 저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갖고 나는 것도 있네요. 영알림께서는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백내장 수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백내장 수술 기준도 내가 불편할 때 하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이상 백내장이 진행되었을 때
혹은 내가 이제 전반적인 시야가 좀 더 뿌옇고 침침하게 잘 안 보인다고 판단되면은 네. 그때는 백내장 수술하자고 하고 그때 같이 노안 교정 수술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울님은 노안이 이미 왔어도 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원래대로 좀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갈 수는 없는데요. 좀 노력하시면 약간은 그래도 회복하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더 진행 안 되게 하는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나무님은 원장님 혹시 다른 방송도 하시나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비온 데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원장님 꽉 붙들어 맬 거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무님. 그래서 박대혁 원장님의 방송을 다음 달에 또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오뚜기님은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애플 비전인데 저런 류의 VR을 자주 사용하면 눈에 좋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오큐 퀘스트 이제 그 메타에서 나온 것도 저도 사실 써봤는데 꽤 눈피로도 높긴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눈을 깜빡깜빡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보게 돼요.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건조증 있으신 분한테 엄청 부담될 것 같고요. 이제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점 거리를 멀리 봐야지 볼 수 있게 세팅은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노안 측면에서는 이제 저도 문헌 수집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딱히 정확한 정답은 안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 강한 빛이 LED죠.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눈 깜빡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눈 피로도가 많이 빨리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런 것들이 노안을 조금이라도 가속화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시는 거는 저도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참, 이제 미래의 의학은 더 발전하겠지만 이 노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경우는. 겨울님은 선생님 부모님이 백내장이 있으신데 흐릿한 것 같은데 수술은 또 하기 싫다 하십니다. 계속 미룰수록 좋은 건가요? 70이 되셨다고. 네, 70이면은 중간 정도의 백내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뭐 한 예를 들어서 0.6 이하 정도고 백내장이 50% 이상이라면은 어느 순간 또 백내장 확 올라가거든요.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린 편입니다. 미룰수록 좋은 거는 아니네요. 네, 마냥 그런 건 아니에요. 엔젤님은 안녕하세요. 57세 여성입니다. 15년 전 라식 수술 후에 건조증이 심해요. 왼쪽 눈이 몇 년 전부터 항상 눈물이 고이고요. 이 눈이 염증도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 듯한 증상이 있을 걸까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니까요. 건조증이 심할 때 역설적으로 눈물 흘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건조증이 많으면은 눈물 보호층이 얇아서 역설적으로 내 신체에서 내 눈을 보호하려고 왈칵왈칵 비정상적인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근데 그게 건강한 눈물이 아니다 보니까 증상은 해결 안 되고 눈물만 계속 나는 시립고 막 눈뜨기 힘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조증을 역설적으로 좋아지게 하면은 좋아진 경우도 있고, 이거 이외에도 건조증 있는데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또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57세니까 그런 거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눈물길 검사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에 주안의 점을 맞춰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십시오. 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분 정도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로 하자면, 겨울님께서 아기가 어제 딱 8살이 됐는데 근시입니다. 오른쪽이 -2, 왼쪽이 -2.25고요. 마이오 가드를 매일 저녁에 넣고 있고 마이오 스타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지. 남자애기인데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오후에 바로 침대에 눕고요. 작년에는 응급실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요. 2가지의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좋은 거는 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마이오가드 안약은 근시 억제 진행 억제 안약이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요. 네. 마이오 스마트 안경일 거예요. 이제 근시 억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글라스가 되어 있는 안경인데 그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그 조심해야 한다면 이제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어느 쪽에 연관된지는 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마이오가드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요. 이제 마이오가드 안약이 코로 타고 들어가서 전신에 흡수가 되었을 때 심박 동수가 빨라진다든가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하냐면요. 하나씩 끊어봐야 돼요. 오히려. 예, 마이오가드를 일주일 끊어본다. 네. 혹은 마이오 스마트 안경이 아무래도 이제 특수한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게 조금은 일반적인 안경과 다르거든요. 네.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느껴져서 두통이 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것도 일반적인 안경으로 바꿨을 때 없어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안과적으로만 보자면 그 두 가지를 저는 체크를 해볼 거예요. 네. 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등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비욘디에서 우리 선생님을 꽉 잡으셔야겠네요 하셨는데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꽉 붙들고 있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귀한 시간을. 비욘디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매일 좋은 컨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PPT를 만들어주셔서 더 일목요연하게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달에 또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욘디 라이브는 6시에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뵙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